올해 수능 절대평가인 영어 성적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시 전형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계획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는 행정 비효율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관행에 맞춰 편성과 집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149명에게 보증금 18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부산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에 부산 곳곳에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올해 수능 절대평가인 영어 성적이 떨어져 최저 등급에 맞추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늘면서 정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올해 정시 전형 전략을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됐지만 준킬러 문항이 크게 늘면서 불수능으로 불린 2024학년도 수능. 어느 때보다 정시 지원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수능 성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표준 점수, 백분위 성적 등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별로 환산 점수는 너무나도 차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 환산 점수와 지난해 아니면 지지난해 최근 5년간 입시 결과를 비교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에서 부산 지역 대학 중 지원 가능한 최고 점수는 부산대 의예과로 421점으로 예측됐습니다. 수능 점수 402점 이상이라면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부산대 경영학과와 국어교육과가 371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수능, 문과와 이과 선택 과목의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면서 특히 본인의 수능 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했을 때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부산대 경영, 즉 부산대 최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옴으로써 합격선이 조금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부산대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는 문과로 빠지는 자연계 학생들이 생기므로 합격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과의 문과 침공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입시학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에 응시한 이과 수험생 중 절반 이상은 인문 사회 계열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대학마다 달라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영역, 반영 비율, 가산점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표준 점수를 그냥 가져가는 대학이 있고, 또 일부 대학은 그 100분위를 환산한 표준 점수를 가져가는 대학도 있고, 또 경상대처럼 탐구 영역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다양하므로 자신이 불리하다면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수능의 정시 전형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3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 지원과 소신, 상향 지원을 고루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4년제 대학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2, 3년제 대학은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연말을 맞아 부산 지자체 예산 집행을 분석하고 또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기장군을 비롯해 올해 부산시 구군의 예산 집행률이 70%대로 저조한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예산을 제멋대로 오남용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쓰지 않고 남기는 건 한정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행정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시급합니다.
기장 주민들도 이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혈세가 행정 서비스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기장군 주민대회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기장군의 남은 예산 1,574억 원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주민 1,500여 명의 의견을 받아 요구한 10가지를 선정했고 그 필요성에 대해 기장군과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지난해 남은 세금이 올해 예산에 이미 책정됐다는 것. 주민 요구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올해 예산 집행률도 70%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을 접한 주민대회 측은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세입은 늘어나는데 이제 기장군이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결과이지 않느냐. 중점을 두는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불신과 의심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최근 들어 부산 구군 곳곳에서 주민대회가 잇따르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예산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행에 그쳐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남은 예산의 경우 예비비 또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명목으로 넘겨 또 2월하는 행정 편의적인 꼼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서 간 경쟁이라든가 이기주의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 부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입 제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율액이 많다든지 불용액이 많이 이렇게 증가되는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남은 세금을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혈세는 행정의 관행에 맞춰 편성과 집행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14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 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택도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되자 전세계약서 36장을 위조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20일 부산시청 1층 열린도서관 앞에서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세 계약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들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해 알리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부산 지역 곳곳에서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19일 오후 4시쯤 해운대구 제송동의 한 아파트 옹벽에 길이 60m의 고드름이 생겨 소방대원들이 제거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낮 12시쯤에는 수영구 밀락동의 한 3층 건물 옥상에 고드름이 생겨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고드름과 관련해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이용객이 줄어 십수년 전 여객선 운항마저 끊겨버린 통영읍도와 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배가 없으면 무트로 나오기 힘들었던 주민들에게 연말을 앞두고 다리 연결이라는 선물이 도착했는데요. 읍도는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앞으로 관광 자원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다시 섬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과 육지로 가는 여객선이 없는 통영읍도. 23명 섬 주민의 이동 방법은 개인 배나 배가 있는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앞 섬마을 연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이동이 힘들다 보니 주민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급할 때 골드타임 놓쳐버리는 거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러게 되면은 솔직한 여기서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추진 5년여 만에 통영 도산면에서 연도, 읍도로 잇는 다리를 놓게 된 것입니다. 총 연결도로는 3.49km, 도선면과 연도는 육지와 섬을 잇는 390m 다리로 연도 읍도는 섬과 섬을 잇는 362m 다리가 놓이고 각 섬과 도선면 해안가는 둘레길로 연결됩니다. 차량은 통제되지만 사람이 걷거나 카트, 이륜차 등은 지날 수 있어 편의는 물론 자연 훼손도 최소화합니다. 지역에선 기대가 이어집니다. 숙박 기술도 생길 수도 있고 누리지 못했던 걸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도는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하지만 이동 수단이 없어 쉽게 가기 어려웠던 곳. 통영은 둘레길과 해수욕장 등 즐길 공간까지 조성해 이곳을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해상 보도교가 완공이 되면 섬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룡 발자국 화석 유적지와 연계한 새로운 섬 관광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삽을 뜬 다리의 완공 시기는 2026년 9월. 통영은 내년에도 송도 항림다리 사업을 구성하며 섬 주민의 삶과 관광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은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가상자산이나 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7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193명에게 모두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폭력 조직원인 이들은 통장 모집책과 인출책, 바람잡이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사무실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인 경남경찰은 전국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집중수사관소로 지정받아 현재 총책 등을 쫓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고수익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내년도 부산시 예산에 노동과 민생, 사회 공공성 분야 예산이 삭감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산본부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예산은 지난해 대비 각각 66억 원, 79억 원이 삭감됐고 노동정책 예산은 0.03%에 불과하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49.1%나 삭감됐다며 강조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부산 진구 계금 3동 행복문화센터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기부자는 작은 마음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자 한다는 편지와 함께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계금 3동 관계자는 독지가의 따뜻한 마음과 뜻을 담아 기탁된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동구청이 내년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 배상 책임보험을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입니다. 보험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대인 대물 피해 사고 시 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 보조기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구청은 이번 보험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 영도장학회가 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2024년도 제15회 장학생 선발부터는 다문화 가정 장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분야가 신설됩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제도를 생활성 장학금으로 변경해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여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행복 영도장학회 제15회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상자 모집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